송목희입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밑에 콩이 가라앉아 있는 요 그린빈이 있고 위에 뭐 갈색이면서 둥둥둥 떠 있어요. 얘를 이제 홀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원두라고 하고, 오늘 얘 원두는 떠 있고 그린빈은 왜 가라앉았는지에 대해서. 커피라는 것은 로스팅의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물을 이용하지 않고 불을 이용해서 구우면 돼요. 볶으면 돼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볶느냐 아니면은 뚜껑이 잘 닫힌 양은 냄비에다 밥하느냐 압력솥에다 밥하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로스팅의 원리는 그냥 불에다 놓고 볶으면 돼요. 뭐 200도 열에 10분 이상 굽는다 정도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커피는 왜 물에다 담가서 찌지를 않고 노스터라는 걸 했을까요? 예, 물에다 담그면은 빈이라는 애는 향기를 잃어버려요. 향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플로그란스 아로마가 전혀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로스팅이라는 걸 해요. 왜냐면 우리가 노란 콩을 물에다 찌면은 된장이 되잖아요. 그죠? 된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걔를 노란 콩을 불에다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인절미 콩가루 같이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로스팅 원리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로스팅의 기원은 어떻게 됐느냐? 로스팅의 기원은 이디오피아라는 왕국에서 아라비아 반도 예멘까지 점령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점령했을 때 저녁에 이동을 하면서 날이 추워지면서 땔감이 필요했는데 주위에 있는 나무를 막 베가지고 땔감을 썼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에서 전해 듣던 빨간 열매 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던 카후아라는 애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까매져 있고 냄새를 맡으니까 더 기가 막힌 빨간 열매보다 더 좋은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엷은 판에다가 돌로 으깨서 물에다 넣고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설 1. 설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커피 나무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예멘이라는 나라를 장기 집권하면서 커피 나무를 예멘에다 갖다 심어요. 그때는 커피 라인 존 벨트를 몰랐기 때문에 갖다 심으면 다 되는 줄 알았겠죠. 예, 갖다 심었는데 또 잘 자랐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예멘 모카가 이디오피아에서 가져간 티피카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 나무가 이제 무역 상업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컸던 바그다드에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걔를 낙타를 탄 캐리번 상인에 의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얘를 그린빈치에 가져가면 이 종자가 바그다드에도 심어질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예멘 사람들이 커피를 볶기 시작해요. 볶는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볶아서 낙타를 탄 캐리번 상인에 의해서 바그다드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로스팅 30 컸던 아이들은 홀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은 아이, 그린빈 같은 아이는 수분율, 그 커피 콩에 들어있는 수분율이 11에서 12%예요. 그러면 12% 이상이면 걔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왜냐면 지방, 단백질,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10% 이하, 9% 이하면은 운송 도중에 지네들이 가운데 센터컷이 이렇게 뻐개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묵은 쌀을 오래 놓으면은 지네 자체적으로 뻐개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분율 10에서 11%를 맞춰서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예열은 보통 150에서 한 200도까지 예열을 하고 10에서 11%였던 수분율이었던 그린빈을 투입을 하죠. 투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안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커피가 로스터가 되겠죠. 로스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어떤 애는 건초 냄새가 날 테고, 어떤 애는 풀 냄새가 날 테고, 어떤 애는 잘 익은 옥수수, 감자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커피 콩이 오래 생산된 것으로 신선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오래 묵은 아이일수록 건초 내지는 풀즙 냄새가 많이 나죠. 이거는 뭐 대륙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보통 노스터기 종류별로 틀리긴 하지만 170에서 한 190 정도 되면은 1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팝콘 튀길 때 팝 소리 팍팍팍팍 나죠. 그래서 걔를 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팝이라고 해요. 또는 클래크, 깨진다 해서 클래킹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커피가 반 정도 내지는 엉성하게 몸집이 커지죠. 그게 바로 1차 클래킹 현상이 났을 때고, 1차 클래킹 현상이 나서는 30초에서 1분 내지는 1분 30초 동안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줘요. 온도가 아니고 커피 그린빈이 그대로 상태에서 그 홀에 다시 열이 추가가 되는 시기, 그거를 바로 사람들은 뜸들이기 또 휴지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2차 클래킹 현상이 나요. 2차 파핑. 2차 파핑은 홀이 생겼던 곳에서 이제 완전히 이 홀까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클래킹이 일어나면 커피빈에서는 커피 홀빈에서는 기름이 조금씩 뜨는 정도, 생기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클래킹이 나면은 곧바로 쿨링이라는 걸 하죠. 빨리 식혀야, 몸이 빨리 식어야 이 안에서 있던 열이 밖으로 안 나가고 얘가 안에서 이렇게 커피가 익잖아요. 익는 건 뭐예요? 홀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스타벅스 커피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보시면은 미디움 로스팅일 거예요. 스타벅스 대표적인 로스팅은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라이트 로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트 로스터는 1차 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홀이 중간 정도 대략적으로 생겼을 때, 1차 클렉이었을 때 배출한 거를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해요. 라이트 로스팅에서 맛의 차이는 뭐냐면 신맛이 경쾌한 신맛이 나지 않고 약간 떡드름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 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풍부하지 않은 정도 되죠. 그래서 라이트 로스터 했던 빈 같은 경우는 보통 핸드드립이나 일반적인 홈카페 도구에서 많이들 드시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지금 보셨던 이 미디움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1차 로스팅이 끝나고 휴지기가 막 끝나서 2차 클렉 가기 전에 배출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홀빈을 보시면 기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드립이나 여과식 모든 도구를 사용하실 때 보통 우리들 보통 사람들 입맛에 제일 적절하게 뺀 게 미디움 로스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움 다크 로스팅이 있어요. 미디움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름기가 묻어나요. 그래서 커피콩을 보시면은 커피콩의 원두에 기름이 뭐 반 정도 묻어났다거나 보실까요? 예, 그 상태가 미디움 다크 로스팅 정도. 요 때는 그러면 언제 배출을 한 거냐? 그러면 휴지기가 끝나고 2차 클래킹, 팝핑이 탁탁탁 날 때쯤에 배출을 한 거죠. 그게 미디움 다크 로스팅이고, 마지막에 다크 로스팅이 있는데, 이 다크 로스팅은 2차 팝 다 거의 막바지에 배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빈을 보시면 초콜릿 같은 색깔이 나요. 초콜릿 같은 색깔이 나고, 미디움 다크 로스팅과 다크 로스팅의 차이는 거의 쓴맛과 탄맛이 많이 나요. 밀크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메뉴, 아니면 초콜릿을 가미한 베리에이션 메뉴하고 메뉴를 드시면은 그 고소함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미디움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머신기를 이용해서 원액을 빼서 밀크를 이용해서 메뉴를 해서 드시면은 맛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다. 제가 느꼈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로스팅을 했지만 매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커피를 컬러를 덜 타게 하고 이 홀을 많이 만들 것이냐. 가공제, 많은 공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맛과 향이 꽉 차게 해서 만들었을 때 향과 플레버 테스터가 플러스가 돼서 풍미가 있는 커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에는 아침에 운동 마치시고 커피 한 잔 하시면은 이 봄을 더 아름답게 만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한 커피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